국어 6학년 2학기 1단원 작품 속의 인물을 관한 이제 구차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교과서는 7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을 읽어봅시다. 먼저 이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찾고 시의 느낌을 찾을 때 선생님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시의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란 것은 막 뇌리에 확 스친다, 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다 정도의 느낌이 안 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남는 혹은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눈여겨가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쓴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한번 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그림과 인상적인 장면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 주인공은 뭔가 공을 이렇게 튕겨보면서 공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본 것 같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없지만 그 생명체가 없는 공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이 시는 총 1, 2, 3,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 옳지, 그래서 뭐뭐 하지, 이렇게 우리가 라임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운율감이라 해서 리듬감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뭔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포기하기 싫다고 해서 보통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실증나요. 뭐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말들로 그런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건데 이 주인공은 쌤 보기에는 튀어오르는 공,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실패를 뜻하는 것이고 튀어오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도전해본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튀어오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뭔가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2번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시에서 말하는 이의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친구들과 답해 보세요. 이런 영역들은 선생님이 직접 뭐 답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란 것은 시에게 말하는 이에게 궁금한 것, 말하는 이, 그러니까 주인공, 시를 쓴 주인공 혹은 시를 쓴 작가 혹은 시 속에 나오는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이 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인가요? 이 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80쪽. 자신이 꿈꾸는 삶에 비추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반성적인 삶 혹은 반성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란 것은 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거울 앞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냐라고 하겠지만, 거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건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의외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쉽게 할 것 같지만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잘하는 점과 노력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한 건데 그것은 무슨 노력할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혹은 피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잘하는 것을 찾아야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더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평소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까 반성적 사고에서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활동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다음, 꼭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해야 할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를 하나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과서 81쪽, 자신이 꿈꾸는 꿈꾸는 삶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할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앞에서는 81쪽에서는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다른 대상에 빗대어란 것은 우리가 비유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유법.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직접 비유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은유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간접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이걸 배웠습니다. 직접 비유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직접 비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예시문에 나온 것은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뭐처럼? 자유와 새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새처럼 자유로운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자신이 꿈꾸는 삶의 모습을 어떠한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시, 그 다음에 글씨, 서예를 말하는 건가요? 명함, 그림, 이거 말고도 다른 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스터 되겠죠, 포스터. 그래서 이번 시간 국어 1단원 9차시 자신의 꿈꾸는 삶의 작품으로 표현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